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브 잡스 12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스티브 잡스의 그때 연애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 친부모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다시 12년 만에 애플의 CEO로 복귀하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브 잡스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고졸 출신의 양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몇 번이나 회상컨대 양 부모님은 1000% 내 진짜 부모님이었다, 너무 좋은 분들이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나서도 곧바로 친부모를 찾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부모, 그리고 특히 양부모님 중에서 양 어머니가 이제 자신이 친부모를 찾게 되면 섭섭해 하실까봐 일단은 이제 함부로 찾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양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스티브 잡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홀로 남겨지신 양 아버지께 찾아가서 제가 친부모를 이제 찾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 아버지께서 충분히 수긍을 하면서 너가 친부모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이제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니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양 부모님께서 섭섭하실까봐 그렇게까지 의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한 것이죠, 양 부모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낳은 정보다는 기른 정이 진짜다. 그래서 이제 길러서 부모 관계가 된 것이 사실은 정이 진짜 정입니다.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어떤 그 관계가. 자,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찾는 과정에서 이제 이제 탐정이나 이렇게 해서 막 찾는데 곧바로 잘 찾아지진 않았고요. 그러다가 힘들게 먼저 어머니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친어머니인 겁니다. 그래서 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슬하에 이제 그 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는 이제 여동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혼을 당해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왠지 모르게 슬픔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 친어머니도 스티브 잡스를 만나자마자 나는 결코 너를 이렇게 쉽게 버리고 싶고 이렇게 내 삶만 살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린 것이 아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너무 나이가 어렸고,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23살 때 스티브 잡스를 이제 입양으로 보낸 것이죠. 참고로 스티브 잡스도 첫째 딸 리사를 23살 때 이제 방치해 둔 어떤 그 경험이 있었죠. 아무튼 이제 동일한 나이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친어머니가 스티브 잡스에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너를 대학 졸업까지 시킬 부모를 찾고 이렇게 해서 고민해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입양을 결정한 거다라는 것을 사정하듯이 애원하듯 얘기를 했고, 이것을 스티브 잡스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잘해줍니다. 이유에도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그 친어머니 밑에 있는 새로 생긴 그 여동생,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 이후에 태어난 그 딸인 거죠. 그래서 여동생과도 잘 지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친아버지인데, 그 친아버지는 이제 그 스티브 잡스의 친어머니와 또 이혼한 상태였고, 그 이후에도 결혼을 이제 2번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소문 그때 이제 친아버지를 찾는데 이것도 바로 찾아지지 않다가 마침내 찾게 되어서 스티브 잡스의 이제 그 친어머니의 그 딸,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여동생이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서 이제 그 스티브 잡스의 친아버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친아버지를 이미 스티브 잡스가 전에 만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아버지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벌써 이제 몇 번 식당을 옮기면서 운영을 한 사람인데, 도중에 지중해식 레스토랑을 이제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이 지중해식 레스토랑에 IT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굉장히 잘 모이는 그런 레스토랑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미 스티브 잡스가 찾아갔었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레스토랑의 사장인 이 사람이 이제 스티브의 친아버지였던 것이죠. 이미 만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 못 알아봤을 뿐이에요. 좀 황당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스티브 잡스는 이제 이 친아버지와 여동생이 이제 만난 것, 그리고 여동생에게 자신은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성공하고 출세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또 뒤늦게 어떤 또 이야기를 막 언론사에 퍼뜨리고 돈을 요구하고 이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게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도 이 친아버지와 이제 대화를 해본 끝에 이 친아버지가 이제 그 입양해서 보낸 그 아들 스티브 잡스죠. 이 친아버지는 어쨌든 스티브 잡스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까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도 좀 실망을 하면서 스티브 잡스에게 돌아오게 되고, 스티브 잡스도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친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실망을 하면서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찾아가지도 않고 결국 이 두 사람은 다시금 재회하지 않게 되는. 그리고 뭐 이후에 방송 때도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떤 그 이제 뭐 토크쇼 같은 게 나왔을 때 대단히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뭐 그냥 그게 뭐 이게 친어머니는 대단히 지극히 보살폈지만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나쁜 남자다 뭐 이런 식으로 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한참 뭐 이제 생활하고 있다가 스티브 잡스의 스토리가 이제 언론사에 막 공개가 되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게 나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버린 아들이 스티브 잡스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들 스티브 잡스를 다시 찾아갈 염두를 내지 못했고, 스티브 잡스도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시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요. 자, 스티브 잡스가 매cin토시를 이제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그 독선적인 운영 때문에 이제 애플사에서 쫓겨나서 12년 동안 따로 넥스트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픽사도 동시에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이 넥스트는 그렇게 사업에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컴퓨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완벽주의를 막 발휘해서 엔지니어들을 엄청나게 괴롭힌 겁니다. 실패를 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팔게 되는 그런 회사로 전락을 하게 되고, 반대로 픽사에서 이제 CEO로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토이스토리를 비롯해서 엄청난 빅히트 작품을 내게 된다. 그래서 이 픽사가 월트 디즈니사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는 고도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회사로서 크게 됐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12년의 기간 동안 애플은 안타깝지만 그 이제 스티브 잡스가 사라진 이후로 혁신적인 제품은 내지 못하고 고만고만한 제품, 조금 변종 제품들만 종류만 다양하게 되면서 조금씩 수익만 내고 당장 그냥 이익만 내는 그런 회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장에서 점유율이 7%대까지 떨어지면서 주가도 거의 바닥을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문 닫게 될 거야 라고 이제 CEO라든가 이제 관련 이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애플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야수와 같은 스티브 잡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때마침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점점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새로울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때 스티브 잡스를 이제 불러들이면서, 처음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고정 CEO를 하지 않겠다, 그냥 임시적으로 돕기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 돕기 시작을 하다가 마침내는 스티브 잡스도 이 애플은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회사다, 곧 나다라고 하면서 그 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좀 약간 그 또 내부적으로 안에서 또 이제 권력 암투 같은 묘한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CEO랑. 그러다가 마침내는 스티브 잡스가 CEO로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먼저 적용을 합니다. 이 자질구레하게 짜잘짜잘하고 그냥 별 차이도 없는 제품들 과감하게 종류를 확 다 줄여버리고 정말 앞으로 이후에서 애플을 먹여 살릴 몇몇 제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제품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아이즈라는 디자이너라든가 팀 쿡, 아실 겁니다. 나중에 애플이 뒤를 이어봤죠. 뭐 이제 조달 관료자 팀 쿡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와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을 하나씩 영입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이런 로고를 들고 이제 애플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라. 애플은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이고 이 혁신적인 물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어떤 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는 어떤 행보 때문에 애플이 다시금 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라든가 몇몇 사람들 또 회의적으로 보게 됐어요. 이제 스티브 잡스는 적은 나이가 아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모험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혁신적인 것들 별로 내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언론사에서 이런 예측까지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돌아왔으니 애플에서 혁신적인 것을 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것을 카피해서 또 모방해서 또 따라오게 될 거야. 이런 구도까지도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구조가 그대로 반복돼서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제 이때부터 혁신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애플 스토어라든가 이것도 이제 뭐 백화점에서만 이렇게 컴퓨터가 진행되고 있던 것을 혁신적으로 끌어낸 겁니다. 뭐 그리고 그 디자인과 여러 가지까지도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라고 할 정도로 신선하게 사람들이 끌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처음에 애플 스토어가 막 생겼을 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되고 아이맥이나 아이팟 같은 것들 내기도 하고요. 그 음악 산업에까지도 또 이제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아티스트의 어떤 저작권이라든가 노래와 연결된 것들도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해결하면서 이런 것들도 만들기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빌 게이츠도 놀라면서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빌 게이츠는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또 시장 점유율 중심의 어떤 걸 따라가는 형태로서 또 무마해내는 어떤 이런 것들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도로서 스티브 잡스가 계속해서 혁신을 일으킨다. 너무 독선적이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단 컴퓨터에서 엄청난 혁신을 일으켰죠. 그리고 픽사 어떻습니까? 그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관련 산업, 그 이제 영화, 토이스토리 이런 것들 또 혁신을 일으켰죠. 애플 스토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제 그 삼성도 이런 거 따라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이제 어떤 그 가전 제품을 파는 어떤 이런 거 하이마트 같은 생기고 LG 같은 데도 막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음악 산업에도 뛰어들어서 이제 소니가 원래는 워크맨 테이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아이팟을 내서 MP3 시장, CD를 굽는 어떤 이런 과도기적인 것들을 하면서 통합 환경 시스템을 또 만들겠습니다. 컴퓨터랑 호환이 되면서 이것도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컴퓨터를 메인 기판으로 해서 주변에 다른 조그마한 어떤 전자제품이 연결 지어가지고 이 전자제품 자체는 크기를 줄이고 컴퓨터에서 다 다운받고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서 편리를 도모한 것. 이것도 이제 뭐 스티브 잡스의 어떤 것이고 그 이유에 있어서 어쨌든 혁신적인 것들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의 양식을 바꿔버렸다.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MP3를 듣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곡의 목록이 어떤 게 들어있는가를 보면 사람의 성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어떤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만든 그런 엄청난 일들을 스티브 잡스의 머릿속에서 구상돼서 그 기본 틀들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뭐 판단에 어떤 미스나 실수도 있기도 했었어요. 뭐 디자인을 더 이쁘게 만들려고 뭐 곡선 부분에 있는 어떤 부분을 뭐 이제 알루미늄 재질을 썼다가 통신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판단 미스도 분명히 존재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남들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 어떤 통합 환경 패키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들은 굉장히 혁신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모양 자체를 바꾸게 만든 사람인 건 확실하다. 그것도 컴퓨터 영역뿐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음악 산업이라든가 어떤 매장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물품 조달까지도 그 사업에 이제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라든가 또 디자인 관련돼서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크게 주게 되고 어쨌든 그래서 삶의 어떤 형태를 크게 바꾸는 영역을 굉장히 많이 건든 사람이다. 뭐 이제 픽사 영화 산업도 그렇고요.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배울 점이 많다. 뭐 이것까지 오늘 나눌 내용이 이제 좀 뭐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